토마스 베이지 이름이 토마스 훈바훈바였으면 베이지 이름이 이렇게 뜨지 않았을 것이다. 예? 저한테 그런 토마스 느낌이라는 훈바훈바? 거죠. 예. 스티븐 제라드급으로 쌉간지나는 이름이다. 베이지라는 이름이. 베이지 이름이 아, 훈바훈바 인정. 정리, 훈바훈바 정리, 훈바훈바 룰 이래봐요. 아이, 오늘은 전 세계 또 동서고금 막론하고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럼 그런 분들을 몇 분 추려보고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이제 이 AI라는 이것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꺼렌치 인공지능 학자 이상형 월드컵 총 32강이 있고요. 네. 첫 번째 매치부터 나왔습니다. 첫 번째 네. 매치는 제프 딘과 그리고 프랭크 로젠블렛입니다. 이게 지금 업적이 세 개잖아요. 네. 제프디는. 네. 이게 정말 하나만 해도 정말 엄청난 그거잖아요. 그쵸. 근데 텐서플로우를 이분이 만들었다고 보면 되나요? 만드는데 꽤나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제프 딘의 경우에는 약간 그런 밈이 있거든요. 제프딘 나무위키 문서도 있을 거예요. 제프 딘에 대한 사실. 구글 인사 시스템의 최대 레벨이 11대 제프 딘은 11로 승진했다. 이것도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저거부터 킹 받았어요. 제프딘의 피는 원주율의 마지막 네 자리다. 마지막 네 자리다. 이거 앞에 네 자리 아닙니다. 이것도 웃겼어요. 코드를 커밋하기 전에 컴파일과 실행을 해보는데 CPU와 컴파일러에 버그가 있나를 확인한다. 이런 식의 밈들이 있는 약간 그런 천재들이 많은 그런 그 구글 내에서도 천재 중에 천재로 유명하신 분이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가 개 힘들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이 AI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 딥러닝의 부상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다 맞물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리즘. 근데 이 알고리즘과 관련된 건 사실 이 로젠블렛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이 퍼셉트론 때부터 그 시기부터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서 사실 대부분의 지금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알고리즘들은 거의 80년대에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거를 이 딥러닝이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넷 이후에 굉장히 많이 축적된 데이터들과 그리고 그 GPU 같은 다른 새롭게 생긴 컴퓨테이션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훨씬 더 좋아진 컴퓨터 성능을 이용해서 딥러닝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텐서플로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더 GPU를 통한 계산을 잘 하게끔 만든 제프딘 같은 분도 요즘 시대의 코파운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분야가 이게 막 하나의 분야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어렵네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좀 세네요. 예. 그러니까 또 최근의 인공지능의 연구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 학계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의 역할도 너무나도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글 AI의 행보가 굉장히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의 영향력을 더 쳐주는 게 저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퍼셉트론이 없었다면 그러면은 뭐 피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이 그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 고대 이집트 그 아니면 아라비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 각골 문제 만든 사람들부터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좋아요. 근데 그리고 예, 참고로 그 이거 이렇게 저희가 또 뭐라고 이분들을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뭔가 평가하거나 이럴 목적이기보다는 좀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재미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업적이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같이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이 모든 그 기준들은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스 등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쵸? 약간 조금 더 갔죠. 근데 그 딥러닝에 있어서는 적어도 미적 분학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건 있죠, 확실히. 그리고 상대로 있는 일리아 서치캐버님의 경우에는 알렉스넷의 이저자이셨을 거예요. 또 오픈 AI의 칩 사이언티스트로도 유명하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적분이 없었으면은 이제 딥러닝의 핵심이 사실 미분이잖아요. 아, 미분이 있었기에 딥러닝이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딥러닝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게 중간에 쓰이는 도구 느낌이죠. 네. 미적분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형 월드컵의 목적 자체가 좀 지금 요즘 이제 이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되게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한 명 한 명 짚어보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오른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아이작 뉴턴 형님께서는 연구를 하실 때 본인이 AI 연구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확신해요? 네, 물어봤어요, 제가. 아, 물어봤어요?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뉴턴님 얘기가 아니긴 한데, 뭐, 동시대에 미적분학을 같이 정립한 걸로 그렇죠. 유명하신 라이프니츠 아, 계산임도 뭐, 정립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산하는 기계를 꿈꾸셨던 분이죠. 그래서 단계 계산기를 이진법을 이용해서 만드셨어요. 고전적인 아, 아,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죠.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셨던 분이다. 뉴턴은 어떨까요? 뭐 옵틱스 쪽은 뭐 망원경이나 맞아요. 뭐 이런 쪽에도 맞아요. 이쪽에 조예가 깊으셨었죠.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컴퓨터 비전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인간이 더 잘 보게 하기 위한 네, 뭐, 뉴, 그러네. 뉴턴으로 가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인정합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조지 불과 마이클 아이 조던이신데요. 여기 마이클 조던님은 농구왕이 아니십니다. AI 그럼 마이클 왕이십니다. 조던이랑은 무슨 관계죠, 저분이? 동명이인 관계겠죠? 아, 아, 네. 그 저분 밑에서 앤드류 응이랑 요슈아 벤지오가 나온 건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었네요. 후학 양성을 잘하신 걸로 특히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본인 연구도 그러네요. 굉장히 잘하셨지만 좋은 교수님이셨었겠죠. 네. 뭐 이거 그거는 저 응이랑 벤지오의 의견도, 네,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앤드류 응이랑 요슈아 벤지오의 네. 의견이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앤드류 응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AI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앤드류 응의 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그쵸. 저도 넓게 보면 앤드류 형의 제자죠.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 그러네요. 할아버지 떨어뜨릴 거야. 자, 그럼 할아버지 대 이제 조지 불. 그 조지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불 대서 불 논리, 기호 논리학을 최초로 정립을 해주신 분이시고 이분이 없었으면은 회로가 없었죠. 전 세계 인간들 중 유일하게 파이썬 자료형이신 분. 그쵸. 그 파이썬에 그 색깔 따로 칠해지는 분들 중에 사람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죠. 색깔 다로 칠해지는, 예, 그렇죠. 디파인, 임포트, 인트, 다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좀, 이제, 그, 조지 불 성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이미 유명하시니까, 또, 우리가 잘 모르는데 또 AI에 많은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하려면은, 좀 이렇게 뒤로 살짝 물러나서, 좀 이분들을 좀 응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마이클 아이 조던님이 네, 저는, 조지불 같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다라는 느낌으로 좋습니다. 표현 좋았나요? 그런 느낌이죠, 네, 딱. 그 네. 뉴턴이한 표현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그 네. 얘기 해놓고 올라가셨네요, 그분은. 그 얘기해놓고 어깨 이렇게 한번 털고 올라가셨죠. 어디로 올라와 있어 이러고.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른쪽 가시죠. 네, 네. 럼메라트와 폰 노이만. 쉽지 않네요. 연결주의가 뭐죠? 연결주의가 그 퍼셉트론이나 그 아티피셜 뉴럴넷 같은 그 신경망 모방을 통해서 AI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베이즈주의라던가 아니면은 뭐 진화주의 뭐 진화주의요? 유전 알고리즘이나 진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음, 더 했던 뭐 아니면은 또 기호주의 뭐 기호 표현을 통해서 뭐 익스퍼트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식을 통해서 AI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최근에는 되게 뉴럴넷이 엄청 큰 헤게모니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좀 이쪽으로 더 가야 된다. 우리 이쪽을 더 AI를 만들려면 이쪽을 더 집중해야 된다. 막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고 물론 그것도 지금도 끝나지 않은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것도 그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 진짜 백 프로파게이션의 진짜 엄청난 적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프로파게이션이 그 AI의 겨울을 한번 이렇게 견디게 극복하게 해준 큰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AI 겨울을 한번 견디게 해준 되게 엄청난 거고, 또 폰노이만이 있었나요?
네, 폰노이만 네, 못 참죠. 아, 이렇게 뇌절을 많이 했어. 지금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뉴턴 시대까지 가는 게 조금 뇌절인 것 같고 사실 앨런 튜링이나 폰 노에만 같은 분의 경우에는 진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컴퓨터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AI 학자라고 확실히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부터 드는 생각은 이제 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이제 더 멀리를 봐라라는 좀 기조에서 본다면은 이런 분들은 약간 찬조연설처럼 이 행사하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찬조연설 한번 오신 느낌으로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어떤가. 그렇죠. 노이만 형은 여기저기서 많이 해먹으셨어. 아마 노이만 형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월드컵에 등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의 다양성을 위해 PC를 위해 로메라트를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크님은? 저는 그래도 뭔가 AI라는 거에 있어서 더 직접적인 AI라는 딱 그 분야에 직접적인 그런 기여를 하신 그 이제 럼멜트님을 올려주시는 게 어떤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AI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기여도 저는 폰노이만 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게임 이론이나 리니어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럼 뭐 가위바위보 할까요? 아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더 좋죠. 서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면 좋잖아요. 아,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백프로퍼게이션과 연결주의 그런 심볼의 역할을 다른 분들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뒤에 좀 나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폰노이만이 갖고 있는 이 캐릭터는 좀 더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이 AI의 역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약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겨울을 한번 끝내주신 분이잖아요. 런멜라트의 경우에. 그 그렇죠. 면에서 저도 그럼 동의를 해서 런멜라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 아, 어허. 쉣. 다시 그러면은 그 해서, 다시 해서 네. 새로 나오시는 분들만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오셨던 분은 네. 좀 짧게 가도록 하죠. 클라우드 셔넌과 네, 페이페일리가 나왔네요, 이번엔. 클라우드 셔넌의 경우에는 정보 이론을 정립해 주신 분이고 디지털 회로 설계에 있어서도 크나큰 네, 아이디어를 주셨고 이게 심지어 이 디지털 맞아요. 회로 아이디어를 준 그 페이퍼가 석사 논문이라고 그래요. 약간 가장 유명한 석사 논문 중에 하나라고 유명한데 그리고 정보 이론을 정립을 하셨다. 라는 것만으로 여기서 네. 뭐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이 다 나오고 앨런 튜링이나 폰 노이만처럼 컴퓨터 초기에 컴퓨터를 만드는 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다 설계하는 데 엄청 큰 기여를 하신 분. 디지털 세계를 혼자 설계했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사실. 그쵸. 좋은 표현이네요. 네. 옛날 흑백 배경에다가 대충 이렇게 적어놓고 디지털 세계를 표현했다고 과언이 아니다. 슬래시 루크 막 이렇게 써놔도 될 것 같은 느낌. 루크가 그 누가복음이라서 아 뭐 성경에 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있는 신호를 이렇게 그 디지털화 시켜서 영과 일의 조합으로 표현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만드신 분이니까 네. 그게 없는 그 디지털 이제 세계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페이페리 같은 분의 경우에는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이 딥러닝의 최근에 발전을 만들어준 3요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알고리즘과 그 계산력의 발전 그리고 데이터의 축적 중에서 데이터의 축적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신 그러니까 정제되어 뭐, 있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잘 모아주신 네, 비전계의 신승범 신승범. 맞아요. 비전계의 신승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CS231의 네. 강의는 네, 이 컴퓨터 비전을 꿈꾸는 학자, 그러니까 연구자들 중에서 CS231N을 안 들어본 사람은 진짜 거의 없긴 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하신 그 테드 강연을 보면서 되게 컴퓨터 비전 연구에 대한 꿈을 되게 많이 키웠어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거기서 말씀을 하셨던 게 이 이미지넷을 만들 때 정말 그 막 세탁소 알바 뭐 이런 거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이거 데이터 만드는 게 돈이잖아요, 사실. 그쵸. 네,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 엄청난 이미지넷을 만드셨다고 맞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약간 AI계 겨울이 겹쳤던 시기였어서 정말 요즘에 그 스탠포드에서 AI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들은
배고픔을 잘 모르긴 할 거예요. 그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는 왼쪽. 아, 네. 저도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뭐야, 그, 백프로파게이션의 업적을 높게 산 그 기조로 본다면은, 좀 페이페리 교수님 쪽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저는 또 개인적인 어떤 팬심이 있는 게, 그, 비디오 압축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셰넌 띠오르를 가끔 이렇게 보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에요. 클로드 셰넌님의. 그래서, 되게 예전 위인들 나오면은 뇌절 싫어한다고 하면서 진짜 줏대 없네요. 줏내 줏대 뭐, 없네요. 줏내 아, 줏내 네. 줏대 줏대 없네요.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지 불과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가 나왔습니다. 아, 네. 근데, 그 가오스를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네, 최소 제곱법이 이런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옵티마이즈 관련된 그런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시초 옵티마이저의 네, 가장 기본이죠. 옵티마이저의 기본. 그리고 뭐 이름이 붙은 거긴 하지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가우스 이름이 붙은 것들 많잖아요. 가우스가 정립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한번 나무위키 한번 쳐볼까요? 나무위키 거라. 네, 나무위키로 갑니다. 진짜 위키피디아 안 가고. 아니 가우스 분포를 치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아, 네, 어, 가우스가 처음 정립했다고 합니다. 아닌데요? 오, 나무위키 진짜 제발 꺼라. 아, 저 나무위키가 틀린 거 되게 오랜만에 봐요. 근데 맞아요. 근데 나무위키 은근히 되게 많이 정확해져가지고 저도 나무위키가 저도 웬만하면 안 틀렸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무위키가 맞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네, 위키피디아 꺼라. 아, 근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좀 그래도 인공지능에 좀 자주 등장하는 그 리스트 스퀘어를 좀 제안하신 음, 가우스 형님을 이렇게 좀 한번 올려드리는 게 어떤가 싶네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엔 바로 동의해서 뭐 바로 네. 빠르게 가도록 하죠. 이번엔 드디어 네. 그 젊은 학자 두 분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뭐 저 언더바는 일부러 치신 건가요? 아니면 저분 이름에 원래 언더바가 들어가나요? 띄어쓰기 아, 하다가 실수한 거 뻔히 알면서 꼽한번 꼭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주시네. 꼭 너무 좋네요. 이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안드레이 카파시는 아까 그 페이페리 교수님 밑에 있던 분이셨고 오픈 AI의 그 코파운더가 되셨고 오픈 AI 코파운더가 아닐 텐데 지금 테슬라에 계십니다. 잘못되어 있네요. 아, 가짜 네. 정보가 써져 있네요. 네, 테슬라 AI 헤드로 계시고요. 그리고 CS231N에 사실 그 많은 대학 강의라는 그렇지만 사실 조교들이 수업 자료를 만드는 비중도 굉장히 크다. 사실 이 CS231N의 이 강의의 비중에 있어서는 카파시의 비중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고 아니, 그래도 심지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밑에 써져 있는 저 이미지넷이라는 저 업적이 저것도 커버였어요 갑자기. 되게 슬프게 들리네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연구를 논문의 형태로 잘 공유하지는 않아요. 보여주는 편이 좀 많죠. 네. 그렇고, 이 다음은 또 간의 창시자 또 나왔네요. 걔네 창시자. 네. 네, 간의 창시자가 나왔는데, 네. 좋은 친구 이안. 그만하시죠. 네. 그래서 네, 이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외에도 좀 약간 로서도 또 어드버서리얼 어택 관련해서도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처음 제기를 했어요.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이미지에 사람 눈에는 안 띄는 어떤 되게 작은 픽셀 몇 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강아지인데 고양이라고 구분을 하게 만든다거나 네트워크를 속이는 그러니까 그런 분야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좋은가? 근데 약간 저는 대학원생으로서 조금 애착이 좀 더 가네요. 왼쪽이. 왼쪽이요? 네. 조교들의 어떤 그거를 아, 대표하시는 분이 아닌가. 아, 약간 전 세계 대표 조교 아, 느낌이신. 그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오른쪽이었는데 왼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간의 창시자를 이길 순 없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학자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더 엔지니어링 쪽으로의 그 필드로 더 많이 넘어가신 또 인더스트리의 필드 훨씬 더 많이 넘어가신 카파시님도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시지만 구펠로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절만 교수님과 자비에르 자비에. 글로울럿이 나오셨네요.
예, 자비에도 정말 유명하죠. 사실 이게 유명해지려면은 진짜 자기 이름을 어디 알고리즘에 넣는 게 가장 맞아. 유명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자비의 약간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진짜 그 딥러닝 처음 배울 때 흐어 이니셜라이제이션과 함께 꼭 배우는. 저는 그리고 이제 렐루도 만드셨죠. 저런 쪽의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런 그 뉴럴넷이 잘 수렴하게 하는 약간 나- 네, 네.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을 좀 해결하려고 되게 아이디어를 잘 낸 거죠. 저런 논문이 정말 좋은 논문인 게 딱 학술적으로 약간 해서 그게 성능까지 확 잘 나와버리는 증명까지 돼버리는 그런 음. 연구가 되게 좋은 연구인데 그런 깔끔한 연구를 몇 개 하신 것 같아요. 그 앤드류 지절만 교수님의 경우에는 그 옥스퍼드의 VGG 연구실에서 그 구글넷이 나오던 그 시기에 그 VG넷을 냈는데 약간 1등보다 더 기억되는 2등 느낌이긴 했었어요. 이 당시에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2등을 했는데 오히려 모델 네트워크가 조금 더 간단했기 때문에 약간 그 뒤로도 VGZ 네트워크가 좀 더 약간 한동안은 레즈넷이 나오기 전까지는 컴퓨터 비전 쪽에서 더 많이 쓰이는 백본 아키텍처가 됐었던 맞아요.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VGG로 보통 많이 했었던. 네, 토치 비전에도 VGG넷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VGG 연구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계시기도 하고 또 비주얼 오브젝트 트래킹 챌린지 같은 되게 유서 깊은 그 컴퓨터 비전 쪽의 챌린지를 네. 처음 주최하는 데서도 힘을 쓰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VGG넷 안에도 렐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 아, 그래서 네. 글로러 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아, 네, 약간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 둘을 비교할 때는. 저도 그러니까 지절만 교수님의 네, 이 VGG 연구실에서 나오는 많은 웍들이 대단한 걸 알고 있지만 저도 왼쪽으로 왠지 마음이 더 쏠립니다. 네. 뭔가 그럼 왼쪽으로 가시죠. 주관적인 거니까. 네. 아, 아예 라이프니츠가 또 나오네요. 네, 라이프니츠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네. 보여드렸듯이 제가 아까 위키피디아로 잠깐 보여드렸었죠. 라이프니츠는 계산기를 만든 전적이 있고 스스로 계산할 줄 아는 기계를 만드는 거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도 우리 민족이다. 아, 배달의 우리, 민족이다. 아, 왜죠? 왜 배달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AI 학자라고 볼 수 아, 있다. 네네. 네, 우리 민족이다. AI 업계 사람이다. 네, 마 가족 아이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더크 킹마 님의 경우에는 원래 이름이 더크는 아니신데 아까 제프리 딘인데 제프라고 했던 것처럼 본인이 그럼 이분은, 더크라고 홈페이지에 보통 많이 표기를 하시길래 네, 더크로. 이분은 덜크리인가요? 덜크리 킹만? 네? 더크리 킹만가요, 이분은? 제프가 아, 제프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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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아닐 걸로 생각을 하고요. 괜찮아요. 네. 편집하면 돼요. 네, 네. 이거 진짜 갑분싸 개심해가지고 방송 사고였어요, 거의. 좀 자제해 주시면 아, 근데 좋겠네요. 나는 이 아담 옵티마이저 만든 사람이 이름이 아담일 줄 알았는데 그거는 되게 그건 되게 반전이네요. 아, 아, 이건 진짜로 이거는. 뭐랄까, 키도 아담해 보이시지도 않던데요? 저 이거는 살릴게요. 네. 저 이름이 아담이거나, 몸집이 아담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할 줄 알았는데. 네. 아니면,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겐 창시자도 올렸었는데 이분은 VA 창시자시기도 하고 이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거의 겐에 가까운 되게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를 잘 시도를 한 그런 연구였었어요. 아니 제가 좀 그 너무 이상한 드립을 많이 치셔가지고 제가 약간 지금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일단 아담 옵티마이저 저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튼 또 네. 버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VA와 또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쪽에서도 획을 그어 주셔서 저는 오른쪽으로 마음이 좀 더 갑니다. 네, 저도 이제 약간 왼쪽에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그냥 어? 좀 이게 이상형 월드컵 한다고 하니까 아, 예, 왼쪽에 있는 분들은 배제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오른쪽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방금? 저는 왼쪽에 있는 사람 배제한다 막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저도 배제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라이프니츠님 같은 경우에는 뉴턴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AI를 꿈꾸셨던 분이기 때문에 덜 내절일 수 있다 라는 말을 한마디 남기면서 오른쪽 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네, 블라디미르 밤닉님 밤닉이라고 읽어야 하나요? 그리고 앨런 츄링 네, 밤닉님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구글 스콜라
의 프로필도 성만 딱 이렇게 간지나게 딱 쓰셨더라고요. 내 성 알면은 네. 나고 알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반닉님의 경우에는 이 뉴럴넷의 시대가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완전 초반 이 정도까지는 SVM이 조금 더 우세했어요. 이 아티피셜 네. 인텔리전스 연구에 있어서 VC 디멘션에서 V를 담당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리고 앨런 튜링의 경우에는 튜링 머신, 튜링 테스트, 이 튜링 그렇죠. 테스트라고 하는 게 제너럴한 AI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약간 알아보기 위한 그런 테스트로서 앨런 튜링이 컴퓨터를 처음에 고안을 하면서 같이 고안을 했었던 테스트 방법이었죠. 진짜로 생각하는 기계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네. 그래서 튜링 테스트가 뭐죠, 루크님? 튜링 테스트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이루다 이런 애들처럼 또 그 채팅봇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요즘.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게 AI일 수도 있는데 이게 AI 같냐 사람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매겼을 때 이제 사람들이 진짜 AI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면은 못할수록 좋은 AI다라고 이제 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인 척하는 AI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 평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그리고 아무튼 또 이게 말을 사람처럼 잘 따라하게끔만 된다라는 게 그게 진짜로 걔가 사람 같은 인지 능력을 가졌는가 아니면 사람 이상의 그러니까 그게 꼭 사람 같이 작동하진 않아도 사람 레벨 이상의 인지 능력을 가졌느냐라는 거하고의 얘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뭐 저는 뭐 튜링 테스트를 제안하기도 했고 뭐 튜링 머신을 통해서 컴퓨터가 애초에 있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하는 기계를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꿈을 꿔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신 의미에서 저는 앨런 튜링 쪽으로 이번에 좀 네. 더 마음이 기울어요.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또 AI계 노벨상 하면 또 튜링상 유명하죠. 아, 그러네요. 네네네. 그쵸, 그쵸. 뭐 네, 그런 AI계 면에서. 노벨상이라기보단 컴퓨터 사이언스계 노벨상이죠, 정확히는. 네, 네. 그러니까 AI 아, 그렇죠. 분야가 아니더라도 많이들 받으셨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밤닉님의 이 상대가 안 좋았다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SVM과 사실, VC 네. 디멘션을 만드신 분인데 32강에서 떨어진다? 학교에서도 그 AI 수업 같은 걸 이렇게 수강청에서 들으면은 보통 다들 막 딥러닝을 기대하고 갔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쯤에는 SVM을 아직도 다루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좀 AI에 있어서 딥러닝 나오기 전에 딥러닝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SVM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높게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상대는 얀 르쿤 대 케이밍 흐어입니다. 얀 르쿤님의 경우에는 제프레 힌튼, 요슈아 벤지오님과 함께 얀 르쿤님 셋이서 딥러닝 마피아라고도 불리우는 세 분이신데 세 분이서 거의 이 신경망 연구 쪽에 굉장히 기나긴 겨울을 끄는 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지금도 가장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헤게모니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 중에 하나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원론을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부터 이미 제시를 해서 그렇죠. 손글씨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제안하시면서 거기서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면은 사람이 손으로 쓴 숫자 글씨들도 충분히 분류를 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셨던 분이죠.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도 이런 신경망 연구의 명맥에 지원을 받으면서 이어줄 수 있게 노력해 오신 분이고요. 카이밍 흐어라고 읽어야겠죠? 중국 분이시니까. 그 레즈네 VGG넷 다음으로 나왔던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 굉장히 큰 지금도 아주 이게 2015년도, 16년도 이쯤에 나왔던 모델이잖아요. 레즈넷이. 근데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컴퓨터 비전 쪽의 실험들에 있어서 백본 모델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둘 때 항상 거의 무조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모델을 제안을 해주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 레즈넷의 사이테이션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흐어님 쪽의 다른 연구들 보면 RCNN 계열의 연구들도 하셨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걸로, 포칼로스 뭐 이런 것도 처음 제안을 했고 그 FPN도 이 옵젝트 디텍션 쪽에서도 굵직한 것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쪽에서 있어서도
큰 그 획을 또 그어주시고 계시죠. 이것도 약간 현재 지능형 느낌이기도 하고 노멀라이제이션 쪽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미 대가와 그 에이스 현재의 약간 극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의 느낌. 예, 저는 사실, 그러니까 둘 분 다 기어 자체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괜찮긴 한데, 이 두 분이 왜 32강에서 만난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맞습니다. 좀 그 카이밍허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느낌이냐면은 되게 엄청 허슬러. 정말 다양한 분야에 되게 분야도 다양하고 양도 많고 네, 정말 질도 높고 되게 맞아요. 모든 것들을 다 다양성과 질과 양을 다 갖춘 그런 연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가냐 마냐를 떠나서 되게 연구자로서 좀 존경하는 정말 좀 말도 안 약간 되는 연구 속도. 네. 카이밍허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네요, 저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 둘 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와 내가 카이밍허 같은 그런 빠른 연구 실력과 대단한 아이디어들과 그런 영감들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약간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시. 코시죠. 네 근데 코시가 그 코시 맞나요? 코시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의대 컷입니까? 그 대골박이 저 실례지만 그 어디 컷입니까? 어쩐지 딱 그 대골박이 앞머리가 빠져있는 게 우리 가족 사람 같았어. 더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아, 그 코시 맞으십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시의 그 코시 맞으시고요. 코시가 그 라이프니츠와 뉴턴이 정립해둔 그 미적 분학을 한 단계 더 많이 발전시키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도 네, 처음으로 제안을 해줬고 그리고 또 스펙트럴 시오름도 스펙트럴 시오름도 저희가 선형대소에서도 스펙트럴 시오름을 그렇죠.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대각화, 행렬의 대각화라던가 뭐 맞아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스펙트럴 시오름 없이는 뭐 제대로 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네 선형대수나 특히 막 수학과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코시 많이 보죠. 네 이게 코시 그라디언 코시 디센트가 아니고 코시 시오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시가 한 줄 그러니까 몰랐거든요. 좀 이게 자비에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좀 어리석었다. 그쵸. 자비에는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만 박은 것만으로 이름이 팍 각인이 됐지만, 전 이번에 알아보면서 배워서, 그동안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가졌었어요. 네. 그리고 루크님도 몰랐었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고, 네, 죄송하진 않지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세요, 코시한테. 죄송하진 않고 앞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건방지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희 발음을 저도 또 까먹었는데, 네. 뵐 때마다 발음을 까먹는 것 같아요. 윌겐 슈미투버. 윌겐 슈미투버. 네. 네, 웨이겐. 그래서 아무튼 뭐 LSTM도 대단한데 이것도 신경망의 GPU 최초 사용 그 신경망의 GPU를 쓴 것도 인공지능의 겨울을 약간 끝낸 되게 엄청난 그 획기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신경망의 GPU를 사용해서 좀 더 깊게 신경망을 쌓는 거에 있어서 이전에는 많은 그 계산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하기 힘들었었는데 GPU를 쓰니까 좀 더 그 딥러닝 그 신경망을 깊게 쌓아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 가능성에다가 성능으로서도 압도적인 면을 보여줬던 게 알렉스넷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알렉스넷이 이후에 슈미투버 교수님 쪽에서 했던 이 연구를 보고 GPU를 잘 사용을 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딥러닝의 시대를 네. 열어줬고 저는 그래도 근데 왼쪽으로 약간 마음이 더 갑니다. 네, 저도 뭔가 이름도 되게 발음하기가 되게 더 약간 찰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시 발음해 약간 주시겠어요? 왼쪽으로. 네? 발음해 주시겠어요? 오그스탱 루이코시. 왜요? 네, 오그스탱 로이 코시님으로 왜요?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데미사 서비스와 요시아 벤지오입니다. 데미사 서비스도 되게 유명하죠. 그쵸. 딥마인드 CEO이시고 알파고와 딥큐 러닝이나 뭐 이런 쪽에 딥마인드가 강화학습 쪽에서 돌파구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게
제 기억에는 알파고가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파고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딥러닝 연구 자체는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AI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알파고 이전과 이후가 약간 달라지는 게 알파고 이후에 막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그때 이후에 갑자기 빵 하고 터져서 막 나오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막 너도 나도 와 AI 시대가 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요 탁월공원 그쵸. 할아버지들도 그쵸. 딥러닝은 몰라도 알파고는 아시죠? 그쵸, 맞아요. 그쵸. 이때부터 뭔가 그 컴퓨터공학과의 입결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막 뭐 너도 나도 AI 연구해야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딱 알파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센세이셔널했죠. 근데 또 되게 대단한 건 맞지만 옆에 좀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 계시기도 하죠. 벌써 오른쪽으로 기우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이런 분이 또 소개해야죠, 이제. 아, 네. 네네. 그쵸. 네, 요슈아 벤지오. 네. 아까도 소개드렸었던 그 삼총사 마피아 세 분, 그 제프리 힌튼과 얀 르쿤과 그리고 요슈아 벤지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저는 이 세 분 중에서 이 요슈아 벤지오 님이 제일 허슬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카에민호보다도 더? 허슬러다. 최근의 허슬러다. 네네. 그러니까 세 분 그렇죠. 중에서는 그러니까 뭐 비교적 젊으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H 인덱스가 세 분 중에 제일 높을 거예요, 아마. 오, 어, H인덱스가 정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논문 많이 내서 그게 또 인용까지 같이 많이 돼야지 높아지는 그 수치여가지고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약간 저는 근데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도 오른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튜링어드를 타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폰 어, 노이만은 아까 잠깐 설명이 네. 나왔었죠. 그 앨런 튜링이 튜링 아키텍처를 만들면서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했었고 그걸 좀 더 발전시킨 폰 노이만 구조가 지금 현대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이고요. 그리고 네. 뭐 게임 이론 같은 것들도 머신러닝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리니어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머신러닝에서 많이 응용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 뭐 사실 머리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분도 폰도이만도 그 약간 제프딘 같은 밈이 있으시잖아요. 제프딘보다 더하죠? 더하만 봐도 여기 나무위키에 일화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전제 대명사죠, 맞아요. 네. 근데 그리고 좀 제프린튼이 사실 너무 아니 넘사벽까지는 아니어도 폰노이만한테 넘사벽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제프린튼은 정말 분야에서 사실 네, 폰도이만은 여기 말고도 어디서도 네, 잘 해드실 분이셔서 어디서도 다 네. 대접받으실 분이라서 근데 제프린튼 약간 딥러닝계의 아버지라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아까 나왔었던 그 백프로파게이션 그 시기부터 네, 정말 일찍이 넷의 그 가능성을 정말 예전부터 보셨고 백프로파게이션이 딥러닝의 겨울을 한번 넘었잖아요. 근데 네. 이분은 딥러닝의 겨울을 여러 번 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넘기도 넘으셨는데 그 여러 번의 겨울 동안 포기를 안 하고 정말 맞아요. 포기 한 번 안 하고 정말 한 분야만 진득하게 파셨죠. 그거를 그냥 버티고만 있다가 다른 사람이 잘해서 같이 넘어가게 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잘하셔서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처음에 퍼세트론이 무너져가던 걸 다시 일으켰고 또 나중에 맞아요. 뭐 알렉스 넷을 통해서도 딥러닝을 부흥시키기도 하시고 저는 맞아요. 확실히 네, 제프리 힌튼 쪽으로 저도 여기서는 또 기우네요. 오른쪽으로? 네. 네, 그리고 네, 이분 두 분 다 아까 나오셨죠? 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네. 가도록 할게요. 아까 두 분 할게. 네. 그리고 앤드류 용과 바로 네, 네. 마빈 민스키가 바로 제자가 나왔네요. 근데 기호주의랑 다트머스 사키를 제가 다 모르거든요. 일단 기호주의는 그 사람의 인식 과정들을 기호로서 표현을 해서 나가자. 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나가는 방향을 만들어 가보자. 약간 이런 쪽의 움직임이었었고요. 근데 기호주의 쪽으로서도 약간 80년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식 과정들을 전부 기호로 나타내보자라는 그런 엄청 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성과가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연결주의에는 조금 밀리는 모양새를 요새는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네. 네, AI 분야라고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트머스 학회의 경우에는 이 민스키 님도 그렇고 이 AI라는 이 단어를 처음 정립한 학회예요. 클로드 셰넌도 여기에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 시기에 그 쟁쟁한 AI 대가 분들이 다 있으신데 거기서도 역할을 하셨고
아까 말했던 그 퍼셉트론이 엑소와 프로블럼을 못 푼다를 밝혔던 게 아마 민스키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로젠블렛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해요. 두 분이. 그래서 선후배 관계였는데 뒤지게 싸우다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하나의 어떤 씬을 담당하셨던 분이고, 앤드류는 지금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이죠. 네 저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민스키로 약간 왠지 기우긴 합니다. 그 뭐 아, 그런가요? 네, 전 다트머스 근데, 학회를 조직하고 AI 커뮤니티를 크게 했다라는 것도 좀 크게 보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내가 아니면 그렇죠. 아무도 안 하잖아. 퍼센트로 누군가 까야 할 일이야. 나도 하고 싶지 그래서 않아. 하고 싶지 않았을지는 물어봐야 알긴 하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나도 고등학교 후배 그렇게 까고 싶지 않았어. 누군가는 해야지.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듣고 보니까 엑스월 프로블럼을 딱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되게 잘 설정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신랄한 비판이 널리니어리티의 네, 표현으로 그 네, 필요성으로 잘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아쉽지만 또 응형은 이제 못 보게 되는 걸로 하고 일단 민스키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아니야. 네.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좀 시간이 펄럭. 늦어서 그런지 네. 저희가 펄럭. 또 열심히 찾아서 그 한국인 분을 한 분 이상은 넣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근데 굳이 한 열심히 분을 찾지 넣었는데, 않아도, 네. 네, 한국인 네, 대표, 네. 조경현 교수님께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조경현 교수님의 경우에는 그 RNN 계열의 네트워크인 네, 그 LSTM 이후에 좀 더 LSTM을 좀 더 발전시킨? 네. 그리고 GRU 하면은 딱 RNN의 계보, RNN LSTM 그 다음에 바로 GRU 딱 이렇게 가는 그 계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머신 트랜슬레이션 쪽에서도 굵직한 페이퍼를 남겨주셨고, 그래서 아마 맞을 거예요. 벤지오의 제자이신 게. 그러네요. 그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줬을 때 그거를 글자로 이미지를 설명하는 그런 태스크에 있어서도 굵직한 것들을 해주셨었고요. 한국인 대표로 올라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상대는 아까 전에 그 어깨 거의 털고 한번 어깨 털고 한번 올라오셨던 아이작 뉴턴이 네, 상대로 네, 어깨 웅장하게 털고 네. 어깨 털. 그래서 네 루크님의 생각은 어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인이 한 분이신 걸로 아는데 여기 전체에서. 저도 약간 어느 정도는 한국인 퍼프에서 올려줘도 괜찮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저희 기조가 그러긴 하잖아요. 좀 네. 뇌절을 지향하자. 네. 사실 머신러닝 이쪽 또 직접적인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올라가 주셔야 좀 더 그림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네, 조영 네. 교수님이 올라가는 걸로 뉴턴을 이기고 조영 교수님이 올라가는 걸로 네. 조영 교수님이 네. 저희 방송을 보고 저희를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백프로파게이션 아까 나왔고, 네. 그 네. 토마스 베이즈. 그리고 저는 근데 베이즈는 이름이 간지인 것 같아요. 네. 왜죠? 그러니까 베이즈라는 이름이 네. 뭔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률 쪽에서 베이즈라는 네. 이름을 계속 보다 보니까 베이즈라는 이름은 뭔가 좀 그러니까 뭔가 좀 예를 들면은 몬테카를로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베이즈도 뭔가 좀 약간 뭐랄까 좀 고유명사가 아닌 뭐랄까 원래 있었던 일반 고유명사죠. 명사 느낌? 일반 명사 느낌? 좀 간지나는 일반 명사 느낌? 그런가요? 저한텐 그래요. 네, 저한텐 그런 느낌이 그러면은 있어요. 이름도 만베이지로 바꾸시죠 이제. 약간 그거 알아요? 그 스티븐 제라드라는 선수 알아요? 그 토마스 베이즈 이름이 토마스 훈바였으면 베이즈 이름이 이렇게 뜨지 않았을 것이다. 저한테 그런 토마스 느낌이라는 훈바. 거죠. 예. 스티븐 제라드급으로 쌉간지라는 이름이다. 베이즈라는 이름이. 베이즈 이름이 아, 훈바 인정. 정리. 훈바 정리. 훈바 룰 이래봐요. 아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3천만 훈바들한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 논문에서도 그래 훈바 정리를 사용하고 이러면 좀 뭔가 가치가 안 나잖아요. 베이즈 정리
간지 진짜 개쩔어요. 뭔가 베이직한 진짜 뭐랄까 정말 근본 있는 그런 이름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근데 느낌 되게 지금 보니까 아우 더워. 되게 멋있는 이름이네요. 아, 그쵸. 어쨌든 멋있는 이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 사실 근데 이 베이즈는 저는 오른쪽 가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러니까 베이즈 정리에서 시작된 게 이제 아, 그쵸. 라이클리우드랑 네, 포스테리어 뭐 요게 나오고 이게 초반에는 그런 이론에 기반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 이론적으로 계속 뉴럴넷이 분석되고 하는 과정에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뭐 맥시멈 포스테리어 뭐 이런 이론들도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 중심에는 이제 훔바훔바가 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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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럼 훔바훔바.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오늘 좀 하나의 좀 그 유튜브 각 잡힌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훔바훔. 네, 존 홀랜드와 제프 네. 딘이 나왔는데요. 제프 딘은 아까 네. 그 오르나스 월드컵에서도 잠깐 설명이 됐었는데 네. 그 구글 AI의 헤드시고 구글 천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구글에서도 약간 폰노이만처럼 약간 그런 밈이 있는 뭐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존 홀랜드의 경우에는 네. 네, 유전 알고리즘 AI를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그런 학계 갈래 중에서 큰 갈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트릴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랑 퍼셉트론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랑 이렇게 유전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개가 3대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랜덤하게 쭉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더 강화학습 느낌으로다가 네, 더 네, 스코어가 높은 애들 위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음 세대 만들고 이걸 네. 반복하다 보면은 학습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 되게 좀 직관적이죠. 어떻게 보면 네. 재밌고. 뭐 제프딘도 네,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해서 네. 근데 저는 저는 왼쪽으로 제프딘으로 갑니다. 가야 된다고. 네. 저는 왼쪽으로. 그런가요? 근데 뭐 요즘 물론 이제 옛날에 유전 알고리즘 쪽으로 유명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 요즘의 대세는 일단 딥러닝이고 딥러닝의 중심에 있는 되게 많은 것들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제프딘 같은. 아, 그쵸. 구글 AI가 보여주는 행보가 또 만만치가 않긴 하죠. 네. 그래서 제프딘을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구글을 올리는 그런 아, 또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고 제프딘이 올라가는 것은 구글이 올라가는 것이다. 또 밈 그렇죠. 하나 작성해 주셨네요. 제프딘 밈 하나. 구글의 유일한 11번. 아, 그랬나요? 루크 4연속 우측 선택. 아, 그게 사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존 홀랜드 가시죠. 갑니다, 그러면. 네, 존 홀랜드로 존, 갑니다. 존 홀랜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팀, 아까 전에 이거 네, 홧김에 그 어깨에 있다가 떨쳐지셨던 분 아닌가요? 맞아요. 서스케버님이 네, 뉴턴 어깨에다가 어깨 털림 당하셨던 하지만 알렉스넷과 시퀀스 투 시퀀스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치프 사이언티스트로 있어서 오픈 AI 행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신 분이죠.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언제 우리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딥마인드 대 오픈 AI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화 신의 대결 느낌인 것 같은데, 물론 딥마인드도 요즘 잘하고 있지만, 저는 약간 예전의 딥마인드가 약간 더 센세이셔널 했다라는 느낌이 전 받고요.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픈 AI가 조금 더, 저는 좀 오픈 AI 쪽이 좀 더 끌리긴 하네요, 뭔가 느낌상으로는. 저도 오픈 AI에 좀 더 끌긴 하는데 좀 더 이론적이고 좀 더 근본적인 연구 느낌은 딥마인드에서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정점에 있는 두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고, 옆에 계신 분은 또 이제 마코브. 그 히든 마콤 모델. 정말 유명하죠, 이것도. 이분이 없었으면은 PGM이라는 분야 자체가 없죠. 뭐 그래픽을 관련되어서 우리가 뉴럴넷을 보는 그런 시각들 또 아니면 또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하는 뭐 그래프 뉴럴넷의 시각들이라던가 뭐 이런 쪽의 시도 자체가 네. 이분이 없었으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랜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뉴럴넷이나 이런 애들도 확률 모델이니까 네, 통계에 그쵸, 기반한 확률 모델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메서드 알고리즘? 아무튼 메서드 알고리즘 아무튼 좋은 네, 질문, 지적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를 만드신 분이라서 이분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또 대단하다고 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저게. 4연속 우측 선택 저게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금 신경 썼으니까 저거 도트딜 들어오는데, 저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 네. 네네 그 아, 네. 소신껏 선택하세요. 저는 마코브 쪽이 약간 찬조연설하고 지나가시기에는 마코브는 직접적인 여신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프 딘을 선택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프 딘을 선택하는 거는 구글 AI의 행보를 좋게 본다라는 거다라고 네. 예시하셨는데 왜 아, 서치캐버는 안 그런 거죠? 아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논리에서는 오른쪽에 제프딘이 있으니까 제프딘을 선택하는 거는 구글 AI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왼쪽에 오픈AI가 있으니까 오른쪽을 선택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혹시 왼쪽 가시죠? 혹시 방향만 보는 건 아닌가? 아니 저도 오른쪽이 좋다 생각합니다. 네. 아, 오른쪽이 좋다 네, 생각하세요? 저도 마코브 쪽이 좀 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프딘이 구글 AI에서 보여준 영향력이랑 서치캐버가 오픈 AI에서 보여준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프딘은 전 그래서 소신 있게, 그럼 이번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아, 저 편집할 때 이거를 좀 좌우를 좀 한 번씩 섞어줘야겠어요. 좌우 반전. 네, 자, 네. 이제 어우 16강이니까 쟁쟁합니다. 네, 이제 조금씩 빠르게 가볼까요? 이제 네, 이 둘의 약간 관전 포인트만 약간 짚으면서 한번 가보죠. 네, 좋습니다. 네. 벤지오, 아, 또 이제 두 허슬러의 만남이네요. 그러게요. 허슬러 매치네요 여기는. 저는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좀 약간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근데 벤지오, 아, 그러게요. 아, 네, 저는 근데, 푸어가 네. 르쿤을 이기고 오지 않았나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르쿤님도 32강에서 떨어질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대진운이 그러면은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허를 떨어뜨리는 거는 르콘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런 느낌이죠. 아,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건 제 느낌인데, 두 허슬러의 느낌이 다른 게, 벤지오는 약간 그 교신 저자로서의 허슬러 느낌이 큰데, 이제 아, 칼밍어는 뭐 그냥 그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도 많지만, 음. 1저자로 이렇게 약간 현역으로 허슬을 많이 했다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또 약간 보면은 이분은 행복한 시기에 허스라는 분이고 배고픈 시기에 아, 허스란 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참작을 해야 하지 않나. 배고픈 시기였던 거는 약간 안타까웠던 거죠, 그냥. 안타까운 거죠. 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배고픈 건 안타깝다 하면서 또 오른쪽을 고르시네요. 약간 이게 말이 약간 배고픈 건 안타까운 거지 하면서 계속 오른쪽을 고르시는 약간 이게 이게 진짜 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아, 이게 그게 그런 성향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약간 뭐 오른손잡이라 그런가? 약간 오른쪽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느낌은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루크님의 의견을 따라서 저도 그럼 네. 오른쪽으로. 아, 좋습니다. 아, 마콥이랑 이제 벤지오 스승, 저는 은과 벤지오 빠르게 그냥 스승. 왼쪽 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아, 네, 저도 저분은 좀 옛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인정할 건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저도 네, 인정할 건 왼쪽으로 해드려야 가죠. 한다. 아, 간의 창시자와 훔바훔바 영화네요. 이거 근데 근데 그 베이즈님도 이름이 쌉 간지긴 한데 굿펠로우도 이름 진짜 간지예요. 저는 근데 저 좀 듣다 보니까 훔바훔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훔바훔바의 정리 오히려 눈에 띄고 좋아요. 네. 아이 근데 어렵네요, 진짜. 근데 굿펠로우와, 네. 그러니까 훔바훔바였으면은 굿펠로우가 이겼겠지만, 베이지였기 때문에, 베이즈로 가실 건가요? 또 이제 뭐 오른쪽들이 저는 찌실 저는 거겠죠. 진짜 왼쪽이었거든요. 저는 아, 굿펠로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굿펠로우도 사실 논문 한 편 내서 그렇게까지 많은 인용받은 논문이 최근에 또 있을까요? 뭔가 한 명이 되게 메소돌로지컬한 설명까지도 잘 해주면서 그거를 보여줬던 그런 거는 좀 찾기가 힘들긴 하죠. 네. 어떤 그러면은 1저자 뭐 한 명이 왼쪽으로 더 가시죠. 그러게. 네. 왼쪽으로요? 네. 네. 아, 되게, 되게 이게 그 사진 찍힌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진짜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손자처럼 나왔네요. 그러게요. 요거는 저는 튜링으로 가는 게 맞죠. 저도 그럼 튜링으로 갈까요? 네. 그리고 자비에와 킹마. 킹마. 오른쪽 가죠? 그리고 네. 좋습니다. 가우스와 그리고 코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리스트 스퀘어스의 느낌을 보자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이 가장 그냥 근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규 분포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약간 가우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도 왼쪽 반이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또 펄럭 나왔는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그 클로드 셰넌의 정말 엄청 팬이어가지고 저 정보이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어차피 누가 하나 총대 메고 매국노 되어야 하는 상황. 왜요?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라 루크야. 왜? 마침 또 왜 웃으시죠? 오른쪽이다. 그럴게요. 예. 아주 올바른 말을 해주셨네요. 1,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한 3,000원만 더 받았어도 제가 총대를 맸을 텐데. 4,000원이면 나라 판다. 1,000원에도 내가 나라 안 파는데 4,000원이면 나라 판다. 그쵸. 그쵸. 뭐 듣고 보니, 뭐 말해놓고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 팬심이냐, 애국심이냐, 이 차이네요, 저는. 지금 저는 딱 균형이 있으니까, 만끽님이 선택하시는 걸로 하죠. 그래요? 네. 어려운데요? 애국심을 다 버리고 다 제치고 봐도 조경훈 교수님은 대단하신 업적들을 많이 보여주신 상대가 클라우드 셔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국인이니까 약간의 요거를 둬서 왼쪽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비등하면 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경현 교수님 가시죠. 이건 사실 힌트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갈까요? 네, 힌트는 가죠, 빠르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 그런 그 옛날 분이 그 비교적 저평가를 했던 저희 이 월드컵 이번 월드컵의 이 그 특성상 튜링의 4강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네. AI 관련된 상이나 이런 이름에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정작 본인이 AI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다. 좀 포괄적인 기여를 했지. 저는 직접적인 기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약간 AI라는 꿈을 꾼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분도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진짜 AI를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시고 컴퓨터를 만드셨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도 그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건 맞네요. 네. 그럼 네. 튜링으로 한번 갈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네. 어렵다. 이제 어려워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VA가 있고 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 모델 임진록이라고. 맞아요. 생성 모델 임진록이죠. 네. 누가 콩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VA는 간 덕분에 유명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칸 제너럴- 덕분 칸 덕분 칸 덕분이야 칸 덕분이야. 그렇죠. 그러네요. 이면도 홍진우 덕분에 더 유명해지긴 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배트맨 조커 그 명대사 있잖아요. You complete me. 그렇죠. 예. 맞아요. 전 또 그 약간 글로라는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생성 모델 쪽에 있어서 킹마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토인코더 외에도 플로우 쪽에서도 시도를 한 면도 있다. 어렵다. 저 어드버서리 어택도 진짜 되게 좋은 지적이었다고. 부펠로 쪽이 많이 끌리긴 하네요. 이건 진짜 저는 약간 눈물을 머금고 왼쪽이에요. 저는. 네, 왼쪽 가시죠. 진짜 아쉽네요. 저는 왼쪽입니다. 그렇죠. 이제 거인들은 좀 이제 네. 많이 올라오셨죠. 거인. 네. 그러니까 이제는 네, 네, 왼쪽 거인의 가시죠. 어깨 위에 흐어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네. 근데 뭐 그래도 전 뭐 오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거는 이제 좀 거인 쳐내기.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인 쳐내기라뇨. 마지막 거인 4강에 올라온 유일한 마지막 거인. 유일한 거인이죠. 네, 유일한 거인. 근데 저는 이 허슬러로서의 그 이미지, 저는 이게 되게 존경스럽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꿈을 꾼 자와 그 꿈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방법으로 이룬 자는 약간 타이밍업 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도 왼쪽인데 네. 그 인공지능 학자잖아요. 사실 튜링은 여기 말고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거인 쳐내기를 한 거잖아요. 많은 네. 거인분들이
이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도 다들 그렇죠. 꿀리지 않게 있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월드컵에서는 네. 크어님을 올리는 걸로. 저는 왼쪽이요. 아니 그렇죠. 아무리 그 뛰어난 압동이라고 해도 뛰어난. 이 거물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힌튼으로 약간 갈까요? 네, 이제 결승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 결승 매치 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사실. 저도 사실 예상이 됐는데 저는 그러니까 르쿤이나 벤지우님이 생각보다 일찍 떨어진 것 같아서. 결승에 이 두 분이 맞붙을 것이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뭔가 예상을 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게 힌튼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승전에 한 차례는 힌튼이 계시겠지. 네. 그러니까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힌튼과 누군가가 붙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도 힌튼으로. 진짜 그 겨울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고 한두 번 극복시킨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존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버를 한 게 아니라 그 겨울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 이 겨울을 끝내러 왔다.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몇 번 끝냈죠. 예, 실제로. 예. 그래서 진짜 그게 정말 지금 딥러닝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맞아요. 진짜로 감사하는 분이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랭킹 한번 볼까요? 저희끼리 한 거지만 뭐 이렇게 나오죠 뭐.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에 그때는 이 월드컵을 공개로 해서 같이 올릴까요? 그럼 그때 공개를 할까요? 그냥 영상 올릴 때쯤? 왜냐하면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네. 좋습니다. 네. 여튼 만바루바